깊은 새벽 타는 냄새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 정막을 깨뜨린 건 아이의 떨리는 외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어서 나오세요. 11살 영철이 제 팔을 끌어내며 목숨 걸고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은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영감 사진이 저 안에 있어. 저는 다시 불길로 향하려 했습니다. 작은 영철이 온몸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발걸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쪼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겨진 유품보다 제 생명을 먼저 붙잡아주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의 낡은 시골 마을 끝자락,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현숙은 올해로 79,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는 햇살만이 유일한 말동무인 날들을 보내고 있죠.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도시로 떠난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죠. 새벽 5시 현숙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불을 지피는 동안 현숙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또 혼자네. 에이, 뭐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뭘 새삼스럽게. 밥이 끓는 동안 현숙은 낡은 라디오를 켭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아침 뉴스가 텅 빈 부엌을 채워줍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활기차지만 현숙에게는 그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갓 지은 흰 쌀밥을 상에 올리고 김치와 된장을 꺼내 놓습니다. 예전엔 5 식구가 둘러앉아 북적였던 밥상이 이제는 혼자 마주하기도 버거울 만큼 커 보입니다. 큰아들은 벌써 3년째 얼굴도 안 비추고 작은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녀는 시집가서 바쁘다고만 하고 현숙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내쉽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아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옆집이 보입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째. 현숙은 그 집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 왔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올해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모습이며 방과 후에는 마당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현숙의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현우는 여느 때처럼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섭니다. 엄마가 현관에서 소리칩니다. 현우야, 급식 먹고 와. 학원 늦지 말고. 네, 엄마. 씩씩한 대답과 함께 현우가 뛰어갑니다. 현숙은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옵니다. 가끔 현우와 눈이 마주칠 때면 현숙은 작게 미소를 짓지만 아이는 금세 시선을 돌리고 맙니다. 저 녀석, 우리 막내 손자랑 비슷한 나이겠네. 손자 녀석도 지금쯤 저만 할까? 현숙은 식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손자들의 어릴 적 사진이 빛바랜 채 남아 있습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죠.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현숙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말을 걸어볼까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면 어떨까? 아니면 떡이라도 해서 옆집에 가져다 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혹시나 귀찮은 노인 취급받을까봐, 혹시나 부담스러워할까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후가 되면 현숙은 마당에 나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가 제법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엔 식구들 먹일 것 걱정에 부지런히 일했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할 채소들이 익어가는 걸 보며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들 다 누구 주려고 키우는지. 작년엔 다 버렸는데 올해도 그럴 판이네. 그때 담장 너머로 공이 날아옵니다. 현우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넘긴 모양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현숙이 대문을 열자 현우가 머뭇거리며 서 있습니다. 할머니, 공 좀 주세요.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현숙이 공을 주우러 가는 사이 현우는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공을 건네받은 현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괜찮아. 조심해서 놀아라. 현우가 돌아서는데 현숙이 무심코 한마디 덧붙입니다. 배고프면 할머니한테 와. 간식 줄게. 현우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뛰어갑니다. 현숙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에이, 괜한 말했나?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걸 먹겠어. 해가 저물면 현숙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저녁 밥상도 아침과 다를 바 없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저 소리만 울릴 뿐 정작 무슨 내용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광고나 대출 권유 전화뿐입니다. 여보세요? 아, 또 보험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진짜 가족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던가. 현숙은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있습니다. 남편 기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밤이 깊어지면 현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씩씩한 모습입니다. 현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영감, 당신은 좋겠어. 이런 외로움도 모르고 먼저 가버렸으니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그렇게 훌쩍 가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큽니다. 함께 늙어가며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면 이 적막도 견딜만 했을 텐데. 현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안경, 손목시계, 지팡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현숙은 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도둑이 들 것도 없는 집이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작은 불안도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다 어느새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숙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봅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달빛을 받은 고양이의 눈이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너도 혼자구나. 그래, 우리 둘 다 외톨이네. 현숙은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욱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이 마을도 현숙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 이 고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깊은 새벽 3시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현숙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나 싶어 눈을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처음엔 누가 쓰레기라도 태우나 싶었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져만 갑니다. 현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급한 외침. 할머니,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어서 나오세요. 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이 찢어질 듯한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현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불이라니 무슨 불을 말하는 건지. 하지만 창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검은 연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마당 한쪽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현숙은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고 부엌 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눈이 따가워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죠. 그때 영철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영철은 주저없이 현숙의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현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져가는 집을 보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것입니다. 안 돼. 영감 사진이. 영감 유품이 저 안에 있어. 현숙은 영철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남편의 영정과 유품들이 안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은 현숙에게 남은 유일한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철이 황급히 현숙을 붙잡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요. 놓으라고. 내가 가서 꺼내와야 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불길은 점점 거세집니다. 창문이 열기에 못 이겨 깨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영철은 있는 힘을 다해 현숙을 끌어안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물건보다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모습에 현숙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둘은 간신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잠옷 차림의 놀란 표정들입니다. 아이고, 현숙이네 집에 불이 났네. 빨리 119에 신고해야겠어. 물 좀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죠. 영철의 부모님도 달려옵니다. 영철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소리칩니다. 영철아,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엄마, 나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영철은 현숙을 가리킵니다. 현숙은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윽고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물줄기가 불길을 향해 뿜어져 나가지만 이미 집의 절반은 불에 타버린 후였습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다 타버렸어.
영감 사진도 유품도 다 없어졌어. 영철이 조심스럽게 현숙 옆에 앉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현숙의 등을 토닥입니다.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요. 현숙은 영철을 바라봅니다. 그 으름으로 까맣게 된 얼굴, 그런데도 자신을 걱정하는 맑은 눈동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의 이장은 평소에도 현숙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죠. 혼자 사는 노인이 마을에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부류였습니다. 현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한밤중에 불이 나다니. 이장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현숙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불조심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야. 혹시 촛불이라도 켜놓고 잔 거 아니야? 요즘 치매 있는 노인들 많다던데. 현숙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타버린 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영철이 어른들을 향해 외칩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 봤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영철에게 쏠립니다. 이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뭐? 내가 봤다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거야? 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영철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합니다. 영철아, 함부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봤는지 확실해? 아빠, 진짜 봤어요. 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으로 봤는데.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누군가가 콧방귀를 낍니다. 애가 꿈이라도 꾼 모양이네. 누가 이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에 불을 지르겠어? 그러게.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영철은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분명히 봤는데 누군가 현숙 할머니 집 담벼락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는데.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은 완전히 진압됩니다. 집은 반쯤 타버렸고 나머지도 물과 연기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현숙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일단 마을회관에서 며칠 지내시오.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모시고 가라고 해야겠네. 현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식들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집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현숙은 타버린 집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영철만이 현숙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봤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낸 거 맞아요. 제가 꼭 증명할게요. 현숙은 영철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고맙다, 영철아. 하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 엄마 아빠 걱정하시겠다. 영철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춥니다. 하지만 현숙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집도 추억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침.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더 큰 시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의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현숙은 새벽녘에 일어나 타버린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 연기가 나는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검게 그을린 기둥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는데 발밑에서 뭔가 밟힙니다. 남편의 안경테였습니다. 열기에 녹아 일그러진 모습이 현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영감, 미안해요. 당신 남긴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했네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영철이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인데도 먼저 현숙을 찾아온 것이죠.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아침은 드셨어요? 영철이 가방에서 김밥 2줄을 꺼냅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지만 영철은 막무가내로 김밥을 현숙 손에 쥐어줍니다. 꼭 드셔야 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현숙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목구멍이 메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철은 그런 현숙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합니다. 할머니, 저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그 사람이 담벼락 쪽에서 뭔가를 뿌리는 걸 봤어요.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현숙이 영철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아, 그 사람 얼굴은 봤니? 누군지 알 수 있겠니? 영철이 고개를 저으며 아쉬워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덩치가 크고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어요. 절뚝거리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장을 필두로 해서 5~6명이 현숙을 둘러쌉니다. 이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현숙 씨, 경찰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 준비하시오. 화재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네. 저도 그걸 원합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현숙의 말을 이장이 잘라버립니다.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시오? 누가 불을 질렀다니. 현숙 씨가 실수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오?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거듭니다. 맞아요. 어제도 보니까 부엌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신 것 같던데.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현숙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도 안 켰어요. 잠들기 전에 다 확인했다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오히려 현숙을 향한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누군가가 수군거립니다. 저러다가 또 불내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노인은 위험하다니까.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가야 하는데. 영철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왜 다들 그러세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자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영철을 노려봅니다. 야,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영철 아버지가 나타나 아들을 끌어당깁니다. 영철아, 그만해. 학교 늦겠다. 빨리 가자. 아빠. 하지만 그만하라고 했지. 영철은 억울한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떠납니다. 현숙은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오후가 되자 경찰이 도착합니다. 화재 감식반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현숙은 마을회관 한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관이 현숙을 찾아옵니다. 할머니, 일단 조사 결과 방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전이나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보이는데요. 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전기도 다 끄고 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봤대요. 누군가 우리 집에. 경찰관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목격자가 어린아이 1명뿐이고 정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연세를 고려하면 현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늙고 무능한 노인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철이 다시 찾아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학교 끝나고 불탄 집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봉지 안에는 까맣게 탄 라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터에는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 문양이었죠. 이거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는 안 파는 라이터예요. 그리고 이 용 무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숙도 그 라이터를 유심히 봅니다. 분명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건달로 소문난 박두식. 빚을 지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죠. 박두식은 항상 용 문양이 그려진 물건들을 좋아했습니다. 설마 박두식이? 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박두식 아저씨.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도 그 아저씨예요. 작년에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거든요. 현숙과 영철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터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박두식은 이장의 먼 친척이었죠. 이장이 박두식을 감싸고 나선다면 더욱 불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영철아, 이 일은 조심해야 해. 섣불리 나섰다가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게요. 할머니는 절대 잘못 없어요. 영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했죠. 현숙은 그런 영철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마을회관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현숙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타버린 집,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영철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춥니다. 현숙은 남편을 생각합니다.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영철과 함께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어린 영철이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가 위험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박두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면 영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숙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영철을 만나면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인 영철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외로운 싸움에서 영철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작은 천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거립니다. 현숙의 화재 사건이 하루 만에 온 동네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과 억측을 쏟아내고 있었죠. 마을 입구 정자에 모인 노인들이 수군거립니다. 현숙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먼. 자식들이 와서 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된다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정말 위험해. 우리 마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와중에 이장이 나타나 더욱 불을 지핍니다. 내가 시에 연락해봤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네. 현숙 씨 때문에 온 마을이 감시받게 생겼어.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현숙은 마을회관 구석에서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죠. 그때 영철이 달려옵니다. 할머니,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영철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우리 집 현관 센서 등에 카메라 기능이 있거든요. 화질은 별로지만 그날 밤 뭔가 찍혔어요. 현숙이 급하게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현숙의 집 담장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선명했죠. 이거야. 이게 증거야. 현숙과 영철은 희망에 부풉니다. 하지만 그때 이장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낚아챕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이장님, 이거 보세요. 누군가 할머니 집에. 이장은 영상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걸로 누굴 모함하려고? 그 순간 영철 아버지가 나타나 아들의 뺨을 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숨을 죽입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왜 자꾸 어른들 일에 참견이야?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외칩니다. 아빠도 이장님도 다 틀렸어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왜 아무도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영철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끌고 갑니다. 현숙이 막으려 하지만 이장이 가로막습니다. 현숙 씨, 이제 그만하시오. 애까지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저 할머니가 애를 꼬드긴 거 아니야? 맞아.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애를 이용하는 거지. 현숙은 억울함에 몸을 떱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박두식이었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아, 현숙 할머니 집 불탄 얘기구나. 박두식이 현숙을 보며 비웃습니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늙어서 혼자 살다가 집까지 태워먹고. 현숙은 박두식의 발을 봅니다. 분명히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라이터가 없는지 계속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이상하네, 라이터가 어디 갔지?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순간 현숙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영철이 찾은 그 용 문양 라이터가 떠올랐죠. 현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두식 씨, 혹시 용 그려진 라이터 잃어버리셨어요? 박두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하지만 현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두식의 눈빛에 스친 당황스러움을 말이죠. 이장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현숙 씨, 이제 그만 좀 해요. 두식이가 뭔 상관이야? 이장님, 두식 씨가 절뚝거리잖아요. 영철이가 본 사람도. 그만. 이장의 호통에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이장은 박두식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면서 말합니다. 현숙 씨, 오늘 중으로 자식들 연락처 알려주시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현숙은 다시 혼자 남겨집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영철이 몰래 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영철의 뺨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안타까운 마음에 영철을 끌어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나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박두식 아저씨가 수상해요.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엔 박두식의 동선과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박두식 아저씨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 같던데.
혹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현숙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박두식에게 돈을 주고 불을 지르게 했다면? 하지만 누가 왜? 저녁이 되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옵니다. 현숙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집에 불이 났다면서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현숙은 아들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이장님 말로는 엄마가 실수로 불을 냈다던데.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요양원이라도. 현숙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자식마저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압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영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현숙은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어쩌면 강제로라도 자식들에게 넘기려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납니다. 살아계셨다면 여보, 힘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던 사람. 현숙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톡톡 두드립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영철이 담장 밑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내일 새벽에 박두식 아저씨 집 근처에서 만나요. 제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알았다. 조심해서 와. 그리고 영철아. 정말 고맙다. 영철이 환하게 웃으며 사라집니다. 현숙은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이번엔 불안보다는 희망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새벽 4시 현숙은 조용히 마을회관을 빠져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영철과 약속한 장소로 향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춥니다. 이장이었습니다. 현숙 씨, 이 시간에 어디 가시오? 현숙이 당황해하는 사이 이장 뒤로 마을 청년 2명이 나타납니다. 이장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오늘 아침에 현숙 씨 아들이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오. 혹시 또 무슨 사고라도 일으킬까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새벽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시오? 저는 그냥 산책. 산책은 무슨 그 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오?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이장이 현숙의 팔을 잡아 끕니다. 그 순간 영철이 달려옵니다. 할머니. 영철이 이장에게 달려들지만 청년들이 영철을 붙잡습니다. 그때 영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장이 그것을 주워듭니다. 이게 뭐야? 녹음기. 이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두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 내가 불 질렀어. 그런데 어쩔 거야? 증거도 없잖아. 게다가,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끊깁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영철이 소리칩니다. 맞죠? 박두식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장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녹음기를 땅에 내던지며 밟아 부숴버린 것이죠. 이런 조작된 것 같은 녹음이 무슨 증거야.
애가 요즘 기술로 조작한 거 아니냐? 현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봅니다. 이장님, 왜 이러세요? 왜 진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장이 현숙에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숙 씨,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박두식이 내 친척인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우리 마을 명예를 지켜야 해요. 현숙은 경악합니다. 이장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을 명예요? 진실을 덮는 게 명예입니까? 그때 영철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영철을 보자마자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이 녀석아,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철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가려 하자 영철이 울부짖습니다. 아빠, 제발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요. 박두식 아저씨가. 닥쳐. 영철 아버지의 큰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그가 현숙을 향해 돌아섭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애를 더 이상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현숙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유일한 사람인 영철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영철이 아버지 손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칩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증명할게요. 하지만 영철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숙의 큰아들이 도착합니다.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온 동네가 엄마 얘기로 시끄럽던데요. 아들아, 엄마는 정말 억울해. 누군가 일부러 불을. 그만하세요, 엄마. 이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현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식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나는 멀쩡해.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큰아들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현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거기서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그때 작은아들과 딸도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도 큰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현숙을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이었죠.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서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현숙은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한때는 품 안에서 재롱 떨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희들도 나를 안 믿는구나. 친자식들도. 그때 박두식이 나타납니다. 뻔뻔한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쯧쯧, 가족 상봉이네요. 현숙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대로 말하시죠. 깜빡해서 불낸 거 인정하시고 조용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현숙이 박두식을 노려봅니다. 너, 내가 불 질렀잖아. 내가 다 알아. 박두식이 비웃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 꼬마가 가져온 녹음? 이미 부서졌잖아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 말 안 믿어요. 박두식이 돌아서며 중얼거립니다. 불쌍한 노인네. 혼자 살다가 정신까지 나갔네. 현숙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떱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큰아들이 현숙의 어깨를 잡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오늘 당장 요양원으로 모시겠어요. 현숙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듯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영철이 창문 너머로 현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현숙은 영철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철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그 불씨를 지켜주고 있었죠. 자식들이 짐을 싸라고 재촉하는 동안 현숙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평생 살아온 이곳을 억울하게 떠나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영철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현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빛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현숙은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영감, 나 아직 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나를 믿어주는 한 나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큰아들이 재촉합니다. 엄마, 빨리 나오세요. 차 기다리고 있어요. 현숙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현숙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마을회관의 차가운 공간이지만 여기서 영철과 함께 진실을 찾으려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언젠가는 보답받기를 바라며 현숙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밖에서 영철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증거를 찾을게요. 그 목소리가 현숙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현숙이 아들 차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영철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영철 아버지가 뒤쫓아오며 소리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영철이 작은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보입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큰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애야, 지금 바빠. 비켜. 하지만 영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이것만 보세요. 할머니는 정말 억울해요. 그때 영철 아버지가 도착해 아들을 잡으려 하지만 영철이 소리칩니다. 모두 보세요. 이건 우리 집 CCTV 원본이에요. 어제는 흐릿한 걸 보여드렸지만 제가 밤새 복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영철이 스마트폰을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화면 속에는 박두식이 현숙의 집 담벼락에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얼굴도 확실히 보였죠. 시간 표시는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당황하며 다가옵니다. 얼굴이 불그락 변합니다. 그게 뭐야? 조작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컴퓨터로 뭐든 만들어낸다던데. 영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영철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불에 탄 휘발유통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휘발유통 특유의 색깔이 선명했죠. 이거 할머니 집 뒤편에서 찾았어요. 지문도 묻어 있을 거예요. 경찰 아저씨한테 조사해달라고 하면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철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냅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갈색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박두식 아저씨가 떨어뜨린 수첩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첩을 펼치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집 마이너스 새벽 3시 마이너스 뒤편 담벼락 마이너스 휘발유 2리터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적혀 있었는데 바로 화재가 난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박두식이 불을 지른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현숙 씨가 억울했구나.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두식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는 뒤돌아 도망치려 합니다. 잡아. 박두식이 도망친다. 마을 청년들이 박두식을 붙잡습니다. 박두식이 발버둥치며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영철이 마지막 증거를 꺼냅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번엔 새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장님이 제 녹음기를 부쉈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녹음기에도 녹음해뒀어요. 제 친구한테 맡겨놨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영철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두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불 질렀어. 그런데 어쩔 거야? 증거도 없잖아. 게다가 이장이 나 봐주기로 했어. 이장도 그 땅 노리고 있거든. 현숙 할머니 쫓아내면 헐값에 살 수 있대. 도로 개발되면 땅값이 10배는 오른다고. 순간 모든 시선이 이장에게 쏠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합니다. 이장이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박두식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야. 하지만 녹음은 계속됩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이장이 먼저 제안했어. 불 지르면 빚 갚을 돈 주겠다고. 50만 원 성금 받았고 일 끝나면 100만 원 더 준대. 현숙 할머니 집터가 도로 개발 예정지라 비싸게 팔 수 있대. 이장 처남이 시청에 있어서 정보 미리 알았다나. 현숙이 이장을 바라봅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장과 박두식을 둘러쌉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더욱 분노합니다. 이장이 이런 사람이었어? 현숙 씨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우리를 다 속인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영철이 현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억울함 풀렸어요. 제가 약속 지켰죠? 현숙은 영철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작은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영철도 현숙을 안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할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현숙의 큰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억울하셨구나. 저희가 엄마를 안 믿어서. 죄송해요. 작은아들과 딸도 고개를 숙입니다. 딸은 울면서 말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했네요.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현숙은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하지만 너희들도 반성해야 해. 부모 말을 믿지 않고 남의 말만 들었잖아. 그때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박두식과 이장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이장이 끌려가며 현숙을 보고 소리칩니다. 현숙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 땅이 개발되면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이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이장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마을 발전? 개인 욕심이지. 현숙 씨 집 태워놓고 무슨 소리야. 경찰관이 영철에게 다가와 증거품들을 건네봤습니다. 학생, 정말 용감했어요. 이 증거들 덕분에 사건이 명확해졌네요. 영철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영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말을 안 믿어서. 내가 옳았어. 괜찮아요, 아빠.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현숙에게 다가와 사과합니다. 현숙 씨,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앞으로 집 다시 짓는 것도 우리가 도울게요. 현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영철이 현숙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현숙도 그 미소에 답하며 웃어 보입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박두식과 이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마을회관에는 긴급 주민 회의가 소집됩니다. 100명 남짓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모여들었죠. 임시 이장으로 선출된 김노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숙 씨 집 화재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숙 씨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특히 현숙을 가장 심하게 의심했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현숙 씨 집을 다시 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죄책감에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못 믿어서 더 힘들게 했잖아요. 각자 조금씩이라도 보태면 될 거예요. 쌀이라도 모아서 도와드려야지. 현숙은 마을 사람들의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그때 영철이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영철을 바라봅니다. 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장님이 경찰서에서 뭔가 더 털어놓을 것 같아요. 아까 끌려가면서 다 말하겠다. 나만 죽을 순 없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게 더 있어요. 영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복사된 문서들이었죠. 이건 이장님 집에서 몰래 찍은 건데요. 아, 불법은 아니에요. 이장님이 마당에서 태우려던 걸 제가 주었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옵니다. 앞선 경찰관이 모자를 벗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장이 자백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비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집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계속 설명합니다. 이장은 현숙 씨 집터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소유 땅 전체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서울의 한 개발업자와 이미 비밀 계약까지 진행 중이었고 서류를 위조해서 마을 사람들 도장을 몰래 찍었답니다. 심지어 마을 기금 5천만 원도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우리 땅을? 마을 기금까지?
그럼 우리도 모르게 땅을 빼앗길 뻔했단 말이야? 그 돈은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건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철이 가져온 서류를 확인합니다. 학생이 가져온 이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장이 작성한 비밀계약서와 위조 도장 목록이 다 있네요. 현숙이 일어나 말합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네요. 우리 모두가 속을 뻔했구나. 이장이 나를 몰아낸 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영철이 다시 나섭니다. 이번엔 작은 컴퓨터 화면을 꺼내 보여줍니다.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요. 이건 제 컴퓨터 잘하는 친구 형이 도와준 건데요. 화면에는 이장의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영철이 설명합니다. 이장님이 개발업자한테 이미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날짜를 보면 화재 일주일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박두식 아저씨한테 300만 원을 보낸 기록도 있어요. 바로 화재 전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나 우리를 다 팔아먹으려고 했구나. 이런 나쁜 놈 같은 마을 사람을 어떻게 해. 이장 집으로 가자. 다 부숴버리자. 임시 이장이 진정시키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현숙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폭력은 답이 아니에요. 현숙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현숙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제 법이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때 현숙의 큰아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정장 차림의 아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서 마을 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고 횡령된 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도 제가 책임지고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현숙이 아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들아, 그럴 필요 없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엄마, 그동안 불효했잖아요. 엄마 말씀도 안 믿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 노릇하게 해주세요. 작은 아들과 딸도 거듭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희도 도울게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현숙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검찰에서 이장과 개발업자의 비리를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속보입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 모르게 마을 땅을 팔아넘기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 초등학생의 집념어린 수사로 밝혀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진이 마을 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한 기자가 영철에게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학생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영철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카메라 앞이라 긴장되는지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할머니가 억울해하시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른들은 아무도 안 믿어줬지만 저는 할머니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기자가 현숙에게도 묻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숙이 영철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묻어납니다. 이 아이는 제 은인이에요.
아니, 은인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손자 같아요.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어른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법원에서 이장과 박두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두 사람은 방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숙 할머니 집 새집들이 잔치라고 적힌 글씨가 봄바람에 펄럭입니다. 타버렸던 집터에는 아담하고 따뜻한 새집이 들어섰죠. 마을 사람들과 자식들이 힘을 모아 지은 집이었습니다. 현숙은 새집 대문 앞에 서서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정이 가득한 집이었죠. 영철이 달려와 현숙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새 집이에요. 제가 도와드린 페인트 칠 어때요? 현숙이 영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그래, 내가 칠한 대문이 제일 예쁘구나. 우리 영철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온 것이죠. 떡, 잡채, 전, 과일. 마당에 차려진 상이 금세 가득 찹니다. 임시 이장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오늘은 현숙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현숙의 자식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께 열쇠를 건네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요. 딸이 액자를 하나 건넵니다. 그 안에는 불타기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화재 때 다 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더라고요. 다시 인화해서 가져왔어요. 현숙은 액자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추억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잔치가 한창일 때 영철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영철이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액자에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현숙과 영철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진짜 제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현숙은 영철을 꼭 끌어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영철 부모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현숙 어르신, 앞으로 영철이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도 영철이를 친손자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잖아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마을 청년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현숙도 오랜만에 흥겨워하며 손뼉을 칩니다. 영철이 현숙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할머니, 우리도 춤춰요. 아이고, 내가 무슨 춤을. 하지만 영철의 재촉에 못 이겨 현숙도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서투르지만 행복한 춤사위에 모두가 박수를 보냅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마당이 조용해지고 현숙과 영철만 남습니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할머니, 저 별 보세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래. 영감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좋은 식구가 생겼으니. 영철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현숙이 영철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아주 행복해.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새집에서 처음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영철이 빵과 우유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할머니, 아침 같이 먹어요. 엄마가 할머니 드리라고 빵 구워주셨어요. 아이고, 이 일은 아침부터. 앞으로 매일 올 거예요. 할머니 혼자 아침 먹지 마세요. 현숙은 영철과 함께 아침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둘이 마주하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식사를 하며 영철이 말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 거예요. 호호, 그래. 할머니는 영철이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현숙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오렴. 영철이도 있으니까 같이 놀면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자 작은아들과 딸에게서도 연락이 옵니다. 모두 자주 찾아오겠다는 약속이었죠. 현숙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을 이장 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분이었죠. 박두식과 전 이장은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현숙의 텃밭에는 영철이 함께 심은 토마토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영철이 매일 와서 물을 주고 돌봐준 덕분이었죠. 할머니, 이거 다 익으면 같이 요리해요. 그래, 우리 영철이가 기른 거니까 더 맛있겠네. 어느 날 마을 신문에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할머니와 소년 불길을 넘어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라는 제목이었죠. 현숙과 영철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미담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현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영철이 찾아오고 주말이면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한때는 고독과 절망에 빠졌던 삶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고립된 노인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대 차이를 넘어선 진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현숙과 영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현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감, 이제 정말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영철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